이어서 주간 한인 뉴스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한인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인도네시아 은행권 용지 국제 입찰에서 1만 루피아와 5만 루피아 은행권 용지를 1위로 수주해 조폐공사 수출 역사상 단일 계약 기준으로 최대 규모인 282억 원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총 4,606토대 은행권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세계 유수의 은행권 용지 제조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철저한 입찰 준비와 치밀한 경쟁사 분석을 통해 쾌거를 얻었습니다. 조폐공사는 지난 1999년 500루피아 은행권 용지 공급을 시작으로 17년 동안 6개 권종의 인도네시아 은행권 용지를 수출해왔으며 특히 유럽 업체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고액권 2만에서 10만 루피아 용지 시장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해 세계 수준의 조폐와 보안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화동 사장은 이번 입찰을 위해 연초부터 수주 전담반을 설치하고 현장 등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업해 지속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한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쟁자 분석에 나서는 등 전사적인 역량을 키워왔다며 그간의 노력이 해외 수출 사상 최대 규모 수주라는 성과로 이어져 선진 조폐기관과의 치열한 국제시장에서 더 큰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중부발전이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화력발전소 1000메가와트급을 착공한다고 합니다. 중부발전은 지난 7일 치르본 후속기 석탄 화력발전소를 오는 7월 착공해 오는 2020년 9월 준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20억 달러로 중부발전은 4천만 달러를 출자해 10%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중부발전의 이번 수주는 기존 치르본 발전소 운영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2년 준공된 치르본 발전소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전력청 산하발전소 가운데 운영 실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부발전은 지난달 30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완푸 수력발전소 등 인도네시아에서만 3곳에서 발전소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와 현재 건설 중인 스망가 수력발전소를 포함하면 앞으로 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에서 총 5개의 발전소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정창길 사장은 창립 초기부터 국내 발전 시장의 한계와 제3세계 전력 시장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경쟁 회사보다 한 발 앞서 해외 진출에 주력했다며 석탄 화력의 영속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국내 발전 산업의 구조 조정, 온실가스 의무 감축이라는 포스트 2020 신기후 체제 협정 등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상공을 지나던 홍콩 항공 여객기가 지난 7일 난기류를 만나 기체가 흔들리면서 17명이 다쳤습니다.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은 이날 발리에서 출발해 홍콩으로 향하던 여객기 CRK-6704편이 이날 오전 보르네오 섬 상공을 지나던 중 심한 난기류를 만나 승객과 승무원 1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여객기에는 승객 204명과 승무원 1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리꼬라 하르지오 공항장은 사고 여객기는 회항했고 약 2시간 후 응우라라이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르지오 공항장은 부상자 대부분은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면서 8명의 승객과 3명의 승무원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부상자 모두 중국 국적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일에 이어 인도네시아 영공에서 발생한 두 번째 난기류에 따른 항공사고입니다. 당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출발한 에티하드 항공 여객기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착륙하기 직전 심각한 난기류를 만나 탑승자 31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논산 냉동딸기가 인도네시아로 첫 수출길에 올라 화제입니다. 충남 최초 농산물 가공 사회적 기업 하늘땅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6일 국산 딸기 수출을 위한 검역 요건이 타결돼
냉동 딸기 22톤을 전적해 지난 9일 인도네시아로 첫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출은 인도네시아에서 타 지역보다 비옥한 토양과 맑은 물, 풍부한 일조 조건에서 자라 맛과 향기, 당도 등에서 매우 뛰어난 논살 딸기를 직접 지정해 중간 소개자가 논산 딸기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하늘 땅 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해 이뤄졌습니다. 곽덕철 대표는 지난 4월 초 인도네시아에서 아이스크림 제조회사인 빼떼 다이아몬드에서 한국 냉동 딸기 수입을 추진하면서 가까운 지인을 통해 소개가 이뤄진 뒤 계속해서 서류로 수출에 필요한 요건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내의 경우 국립농산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논산사무소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약 등 30에서 40여 가지의 검사를 실시해 지난 4일 오후 검사 결과가 수출 요건에 적합하게 나와 연휴를 앞뒀지만 극적으로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곽덕철 대표는 이번 농산 냉동 딸기는 100% 논산 딸기만을 수출했다며 수출에 성과가 있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논산시와 농협 관계자 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내년에 더 많은 수출이 예상되는 논산 냉동 딸기에 대해 앞으로 생산 기반 시설 확충을 비롯해 수출용 포장재, 수출 물류비,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출장비 등을 지원해 논산 딸기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에서 17일 조코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국빈 초청해 16일 청와대에서 한 인도네시아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을 연다고 합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12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바 있으나 양자 차원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 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1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전반을 평가하고 정무 분야 협력, 교역, 투자, 에너지 등 실질 협력,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2억 5,600만 명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GDP 8,726억 달러로서 세계 10대 제조국 국가로 부상 중입니다. 현재 2,2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국제무대에서 준경국 외교의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조코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박 대통령의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이자 2014년 10월 조코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양자 방한으로서 한 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한인뉴스의 박예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